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국 김광수입니다. 지금 제주교육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고 아이들의 미래보다 표 계산에 앞서는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민 여러분 한패 행사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누가 더 크게 구호를 외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있게 제주교육을 운영할 수 있느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 먼저 도민 여러분께 사전투표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제주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제 선관위가 주최한 교육감국 초청 토론회를 지켜보며 도민들과 학부모, 교육가족들께서 많은 혼란을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토론에서 나온 오이수 부부의 IBDP 고등학교 공약은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설이라고 했고, 그 다음은 전환이라고 했고, 다시 추가 지정이라고 했습니다. 도민들을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 공약입니까? 더 이상 도민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정책은 시시때대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뀌는 정치구호가 아닙니다. 교육철학의 선거 전략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IBDP는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를 학교가 도입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대입, 교육과정, 교원 확보,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어 공약을 제시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말이 바뀐다면 학부모와 학생들, 교육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노트북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에서는 노트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그 돈으로 입학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공유 노트북인지 아닌 필요한 학생에게만 노트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인지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도민들께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AI 디지털 시대의 노트북은 선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여주식 정책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교육은 유행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 김광수는 지난 4년 동안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리얼미터 전국 교육감 평가 43차례 중 29차례나 1위,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3년 연속 우수교육청 평가 선정 등 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검증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비 무료 정책, 그림 노트북 지원, 안전한 학교 만들기, 기초학력 강화까지 저는 실제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교육에 필요한 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교양 경쟁도 아닙니다. 검증된 경험과 안정적인 교육 행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있게 지켜낼 수 있는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투표입니다. 사전투표에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아닌 검증된 교육행정 전문가 김광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주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이 원고입니다. 두 가지 잠깐 설명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IBDP 월스쿨은 제가 수년 전부터 외국어 고등학교와 4개국의 전략총장과 함께
부분적으로 학교 전체가 아니라 외국의 한반 정도, 사대국의 한 두반 정도를 추진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득도 있었습니다. 저희 당 총장께서 수능 최저점 몇 개가 없었습니다. 없앴습니다. 수능 최저점. 그리고 아이백 선생님들 연수 그걸 제주대학에 개설하는 성과가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4대 부중까지는 그러니까 교대 부서초와 4대 부중까지는 그러니까 초중 PYP와 MIP는 예스가 되는데 이 DP 월드스쿨은 선생님들, 또 학생들, 또 학부모들 의견 수렴한 결과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더 이상 설득도 못하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어서 중지된 일이 있습니다. 제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 당시에도 제가 기자회견에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스 부분은 이거 서쪽에다가 학교를 이렇게 어떻게 뭐 신설인지 전환인지 뭐 지정인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할 모양이 아님에도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 하나가 이유는 간단한 거죠. 개입의 불이익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볼 때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시도들이 생깁니다만 부분적으로들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하는 걸 물론 전면적으로 하는 학교도 뭐 하는 게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교선이 거의 처음일 겁니다.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노트북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지난 선거 때 공약을 해서 중학교 1학년 노트북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수차례 토론에서도 얘기했고 지난번 선거에도 얘기한 거지만 당시에 그러니까 4년 전입니다. 제주에 학생들이 전국에서 노트북 보유가 지방입니다. 제주가 가장 낮았습니다. 50%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이걸 한꺼번에 사줄 수는 없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생각한 게 중1인데 왜 중1이겠습니까? 우리 공공에서 지급하는 노트북은 수명이 6년입니다. 이게 노트북 이게 다 쓰고 계신 한 10년 써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6년입니다. 그 6년 고등학교 3학년 딱 중1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한꺼번에 6개 학년을 다 쓰면 돈이 최소한도 1,000억 이렇게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서 중학교 1학년부터 6년에 걸쳐서 가자. 그래서 지금 4년, 지금 9일까지 보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를 당시 의회에서는 뭘 요구하느냐? 계속해서 노트북 활용력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참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만연필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활용계획 세워서 노트북 씁니까? 노트북을 학생이 학습 도구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나의 빅데이터가 여기에 영화 감사, 음악 감사 이게 노트가 되고 책이 되고 엄마가 써도 좋고 아빠가 써도 좋습니다. 같이 쓰면 되니까요. 이게 어떤 미래에 우리가 AI 해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다. 그럼 노트북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주에 이 IT 다시 말하면 환경이죠. 디지털 환경이 최악이었습니다. 학교의 속도가 광속이 아니었어요. 그걸 지난 4년 동안에 지금도 100%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 다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와이파이. 이게 선택적으로 지금 10기가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광속선 그거 다 했고요. 상당한 투자에 대해서 이 기반을 어느 정도 이제 마련해 놨는데 이거를 공유로 가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학교에 전산실에 노트북을 놔가지고 학생들이 갔다 왔다 하면서 쓰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다 노트북을 줘서 집에 못 가져가게 하고 교실에 두고 수업 시간만 꺼내서 쓰게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대답된 게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혼선이 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그 노트북 지금 중학교 1학년 지급하는 이 노트북 돈으로 입학 장려금을 주겠다.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입학 장려금도 주고 학교 전체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도 사줘야 수업 시간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요. 구체적인 게 안 보여요. 이거는 정말 기회 되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랬습니까? 공유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는 전산실은 뭡니까? 그 큰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왔다 갔다 했으면 이게 공유인데 교실 수업 시간에 공유하겠다. 가령 A 고등학교에 반이 13반이다. 아니죠. 13반이 아니죠. 뭐 40반이다 하면 40개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공유하냐. 노트북이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이게 그 기록은요? 그 개인 정보는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누가 충전시키고? 결국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일이다 이게. 전 이 부분을 오래 계산하는 사람이다. 오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지금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한 서너 개 시도는 저와 비슷하게 따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광주, 인천.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건 꼭 우리 기자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사실 내가 토론할 때가 정확히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오늘 다시 추가로 정말 걱정이 돼서 이 분석, 선생님들의 업무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스라엘 양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라월평 초중학교에 들어가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전에 알려줬다 하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상대식 후보 쪽에서 그거 가지고 정경유착이다 제2부교육감 이미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그것이 뭔지 또 왜 논란이 되는 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두 번 집중 요새가 있는데 요새 때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던 참인데 아주 쉽게 핵심만 얘기했습니다. 내부 정보 공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왜? 벌써 2년 전에 설계 공모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거를 2년도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면은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아까 만두정을 뭐 귀뚱해줘가지고 뭐라고 했더라고. 사퇴하라. 보고 사퇴하라. 그다음에 정리문유착. 아까 뭐 윗선 개입. 뭐 용어가 뭐 교육행정 농단. 심지어 제2부교육감, 부교육감. 별 얘기를 다 썼습니다. 이거. 요 부분은 저희가 가만히 있으려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지금은 첨단 초중입니다. 첨단 초중에 ESS 한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해서 정확히 보도를 받은 것은 한림공고입니다. 왜? 한림공고가 전력을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쓰는 학교는 ESS 저장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룰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참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회의 때 했어요.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왜? 당시 한림공고가 해외평 고등학교를 내면서 대학생이 새로 온 지 얼마 안 된 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난 뭣도 모르고 새로운 교장선생이 오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 교육적으로 참 좋은 일이다. 왜? 전기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정말 이건 정말 제가 이 부분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뭐 반박 자료도 내 편도 못 읽고 보도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김광수가 귀띔해 준 것처럼 앞으로 제가 뭡니까 유시할 때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시 법적인 문제를 또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근데 이게 교묘하게 누가 뭘 했다가 아니에요. 냄새만 풍기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뭐 선거 기술이라 그럽니까 이거? 네? 그런데 이게 상대 후보가 나에게 공격한 내용을 나중에 점검해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비록 언론에 먼저 나왔지만 그걸 썼을 때 후보는 언론에 나온 게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저한테 데미지 씌우기 위한 완전 데미지를 주기 위한 왜 불구하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쉽게 말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난 먹을 테니까 너 준비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또 질문 있습니까? 네. 모든 뭐 정책이나 예산 설정하기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아마 후보님도 동감하실 것 같은데요. 노트북 사업을 설정하시기 전에 그 타당성 검증이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점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조사라든지 뭐 설정이라든지 설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뭐를 진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는 거 외에는 저는. 근데 처음에 노트북 살 때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후보는 태블릿 PC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태블릿 PC? 그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유리하겠다. 좋다. 우리도 초등학생은 태블릿 PC 하자. 그 대신 중학교부터는 노트북 하자. 왜? 아까 말씀드린 저입니다. 미래를 구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 6년 동안 괜찮은 노트북으로 자기가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정말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행기 안에서 KTX 안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이걸 상상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 미래는 그런 사회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후에 이거 사준 후에 참 이게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왜? AI 디지털 환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AI 기본 사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노트북사. 그래서 제가 제6시에 학부모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통상 선호도는 5가지 하잖아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근데 매우 좋다, 좋다, 그러니까 가운데 거 빼고 위에 2개만 77% 나오는 사람이 이 사업. 보통까지 하면은 90% 그렇습니다. 맨 밑에 나쁘다가 3.3%가 나왔습니다. 내 기억으로. 이 사업을 깨어엎고 입학지원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상대방 후보의 거예요. 약간 질문이 못하셨는 것 같은데 사전의 타당성이나 정책의 실행하기 앞서서 그건 후보 입장, 하셨나요? 제가 후보 때여서 그런 정책의 타당성이나 뭐 이론을 그런 게 아니고 순전히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그럼 그 관련된 요약이나 이런 거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후보 때 뭐 여론조사 후보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후보 때가 아니고 교육감 시절. 교육감이 된 후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이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자꾸 그 관련교육서를 내놓으라 이래가지고 해당과에서 많은 어떤 사실 관련교육서도 저는 만족하지 않았지만 관련교육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고가 되긴 됐습니다. 준비가 돼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건 다 조사인데 제 기억은 안 납니다. 다시 또 질문이십니다. 질문 없으면 아침에서 오늘 날씨도 좀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이 부분들은 걱정이 돼서 좀 불편해도 말씀을 드리겠다 싶어서 모시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